색채 지각론 중 색채 대비와 동화 현상 그리고 지각과 감정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대비는 연속 대비와 동시 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대비는 개시 대비라고 하는데요. 둘 이상의 색을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볼 때 일어나는 대비 현상으로 잔상 현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이 사물이 사라진 빈 자리에 이 사물과 똑같은 모양의 반대 색상의 잔상이 남는데요. 애프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형태는 같은 모양으로 정의 잔상으로 남고 색채는 부의 잔상으로 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흰 얼굴, 검은 머리카락, 빨간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사라진 벽면에는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검은 얼굴과 빛나는 청록색의 옷이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이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남는 이미지라고 해서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을 개시 대비라고 합니다. 연속 대비라고 합니다. 네, 앞에 봤던 색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는 색의 영향을 미칠 때. 자, 그래서 요 개시 대비 잔상 효과 때문에 우리가 수술실에서 초록색의 그 수술 가운이라든가 덮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잖아, 그렇죠? 수술할 때 피의 붉은색, 장기의 붉은색을 보다가 요렇게 구멍을 내서 붉은색을 보다가 다른 면으로 눈을 돌렸을 때 얘의 붉은색의 잔상인 초록색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떠다니게 되면은 이게 잔상이기 때문에 시각에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초록색으로 덮어 놓으면은 붉은색의 반대 잔상이 초록에 나타나니까는 형태가 지각이 되지 않겠죠. 잔상 현상이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 잔상 현상과 개시 대비, 연속 대비는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고요. 자, 동시 대비도 있습니다. 원래의 색이 주변 색의 반대 속성의 영향을 받아 지각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자, 요건 뭐냐면은 원래 색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길쭉한 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타원은 한 가지 색의 주황이고 한 가지 색의 하늘색이고 무채색 회색입니다. 그런데 이 타원의 뒤에 있는 이 배경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노란색 바탕 위에 있는 주황색은 붉은색 기미를 더 많이 띠고 붉은색 바탕 위에 있는 주황색은 오히려 노란색 기미를 띠게 됩니다. 바탕에 대한 반대의 색상의 영향을 받아서 색상에서 대비가 일어나는 것, 색상 대비라고 하고요. 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색인데 밝은 하늘색, 채도가 낮은 밝은 하늘색 바탕 위에 있는 이 타원의 하늘색은 훨씬 더 채도가 높은 파란색으로 지각이 되고 채도가 높은 파란색 바탕 위에 있는 하늘색은 더 채도가 낮은 밝은 파랑으로 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하고는 반대되는 채도의 현상으로 이 색 자극이 지각되는 것을 채도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도 대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바탕에 있는 이 회색이 그라데이션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같은 회색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 바탕의 영향을 받아서 대비 현상에 의한 것이지 바탕의 색이 사라지면은 한 가지의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밝은 회색이 위에 있는 이 회색은 어두운 회색처럼 보이고 어두운 바탕 위에 있는 이 회색은 밝은 회색처럼 보이는 거, 밝기의 대비, 명도 대비입니다. 무채색일 경우에는 바탕의 여기가 회색인데요. 이 회색의 바탕의 보색에 해당되는 색이 지각이 됩니다. 요 노랑 바탕 위에 있는 회색은 노랑의 보색인 보라색 느낌이 살짝 도는 회색처럼 보이고 보라색 바탕 위에 있는 회색은 오히려 밝은 노란 기미가 들어가 있는 회색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을 원래는 색이 전혀 없는 무채색인데 보색에 의해서 색기미를 띠게 된다고 해서 보색에 의한 색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음 현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색에 의한 색음 현상도 있고요. 색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띠는 그림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색깔을 띠는 그림자. 괴테의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색을 띠는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이 좀 이렇게 빛이 나는 반사하는 좀 재료이고, 예를 들어서 해질 무렵에 여기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해질 무렵에 빛이 붉은 태양빛이 내려오잖아. 그죠? 주황빛의 붉은 태양빛이 내려오면 이 사물의 그림자는 회색이 아니라 주황색의 보색인 푸른 기미를 띠는 그림자로 지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가 색을 띌 때 색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색에 의한 색음 현상도 동시대비 중에 하나로 색음 현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동시 대비, 연속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색을 지각하게 되는 것인데, 동화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색과 닮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명도 동화가 있고, 색상 동화가 있고, 채도 동화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사실 여기에 있는 회색과 여기에 있는 회색은 같은 밝기의 회색입니다. 그런데, 자, 하향에 접하는 면이 많은 회색은 흰색의 영향을 받아서 흰색과 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밝은 회색으로 지각이 되고, 검정과 접해 있는 회색은 검은색의 영향을 받아서 어두운 회색으로 보입니다. 노랑에 접해 있는 연두는 훨씬 더 밝은 연두로 보이고요. 초록은 밝은 연두로 보이고, 남색에 접해 있는 초록은 훨씬 더 청록 기미를 띠게 됩니다. 자, 연한 그 스킨톤, 우리 요거 살구빛에 접해 있는 분홍색은 더 밝고 채도가 낮아 보이고, 채도 높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요 스킨톤은 훨씬 더 붉은 기미를 띠게 됩니다. 이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색과 닮아가려고 하는 거 동화현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원단 가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다면은 이 원단의 색이 이 두 가지 색처럼 혼합이 되어서 보이겠죠. 그죠? 자, 요거 우리 혼색 효과 이야기할 때 말했었던 것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베졸트 현상, 그죠? 베졸트. 우리 시각상에서 망막에서 혼합되어서 보이는 거니까 결국은 중간 혼색 이런 것하고도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동화 현상은 바로 이런 전묘파 화가의 그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대비와 동화 현상,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색채 지각과 감정 효과 중에서 그 색채 지각 현상 중에서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주목성 혹은 유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명시성, 시인성 혹은 가독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성. 자, 요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색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힘을 우리는 주목성, 유목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이에요. 채도가 높은 난색 계열, 노랑이나 주황이나 빨강 같은 색깔들이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 오고 흐린 날 멀리서 보더라도 노랑과 주황의 요 비옷을 입은 사람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죠? 내는 노랑이라든가 주황색 많이 사용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들 수송하는 버스,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노란 모자, 안전을 위해서 고려하는 거죠. 주목성, 유목성이 커야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임을 빨리 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명시성, 시인성,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서 잘 보이기는 잘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보이기 쉬운 정도. 대상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가 클수록 명시성이 높다.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멀리서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노랑 바탕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칼라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랑 바탕에 흰 글씨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죠? 노란색 자체는 주목성이 높지만 이 노란색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핵심 요 정보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성질이 명시성, 시인성, 가독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바탕과 요 대상의 두 가지의 성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바탕과 대상의 명도 차이가 클수록 명시성이 높습니다. 즉 노랑은 명도 8 혹은 8.5, 검정은 명도 1.5라고 치면 얘네들이 명도 차가 7 정도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눈에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자, 빨강색 명도 4.5, 초록색 4.5, 명도가 같습니다. 보색이기는 하지만 명도 차이가 없으면은요, 흰 바탕의 빨강이나 흰 바탕의 파랑보다도 훨씬 더 눈에 잘 안 띄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성, 시인성, 가독성 같은 말인데요. 대상이 보이기 쉬운 정도, 바탕과 명도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실기시험을 칠 때 뭐 포스터 디자인에서 색채 계획을 하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안내서, 리플렛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웹사이트나 포스트의 바탕 대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탕색과 이 글 사이에는 명도 대비가 큰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일단 실기에서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식별성은 대상이 갖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색채의 속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1호선 요거 남색이고요. 2호선 이렇게 순환선 연두색이고요. 3호선 주황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서울 기준으로. 대구는 1호선 빨강색, 2호선이 뭐지? 노란색인가? 아, 3호선이 노란색. 지하철을 잘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서울 지하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도 뭐 광역버스, 그 다음에 뭐 순환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버스마다 또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식별성, 색을 사용해서 식별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네, 요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색채의 감정 효과 요거 나오는데요. 자, 온도감, 난색, 한색을 얘기합니다. 난색은 따뜻한 색이고 빨주노, 한색은 차가운 색이고 청록, 파랑, 남색 이런 거죠. 그죠? 무채색은 비교적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온도감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한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상과 연관이 크고 채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감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빨강은 뜨거워 보이지만 뭐 밝은 빨강 혹은 뭐 분홍 이런 것은 덜 따뜻해 보이자 뜨거워 보이진 않잖아. 따뜻해 보이기는 하지. 네, 그래서 채도가 높아질 경우 온도감이 강화된다.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중량감 명도의 좌우가 됩니다. 흰색은 가벼워 보이고 검정색은 무거워 보이는 거. 진출과 부피감은 같은 내용입니다. 진출색이면 팽창해서 부피감이 커져 보이고 후퇴색이면 수축해서 부피감이 적어 보입니다. 난색이 한색보다 진출감이 크고요. 고명도가 저명도보다 진출감 부피감이 크고요.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진출감 부피감이 크고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진출감 부피감이 큽니다. 자, 시간감은요. 일단 요거를 기억하세요. 지루한 대기실은 한색을 사용하고 회전율이 빨라야 하는, 좋아야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난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문장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빨강색은 속도감이 느껴져요. 속도감. 그래서 빨강색 공간에 앉아 있으면은요.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10분이 흘러갔는데 빨강색 공간 안에 있으면은 속도감이 느껴져서 15분 정도가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죠. 자, 패스트푸드는 급한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이 와서 빨리 먹고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지 그 다음 사람도 또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차역에서 기차 기다리면서 15분 시간이 있어. 우리 빨리 저기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그러면서 햄버거를 받아서 막 급하게 먹어요. 마음속으로는 15
15분, 내 생각으로는 15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자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해서 딱 나가서 봤더니 아직 5분이 더 있어야지 기차가 옵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흘러갔다고, 실제 흘러간 것보다 내가 느끼기에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속도감이 있는 색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 한색,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좀 느긋하게 합니다. 느긋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겠지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15분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실, 그죠? 뭐 수술 환자를 기다려야 되거나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거나 은행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경우 그 지루할 때에는 이제 한 10분 흘러갔겠지 생각했는데 내 번호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루한 대기실은 한색을 사용하고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난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색채 공감각은 요거는 칼라 마케팅 쪽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색채 공감각은 색채 지각이 다른 감각 영역의 감정적 반응과 연결되어 교류하는 현상입니다. 색을 보면서 소리를 느낄 수도 있고 소리를 들으면서 색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색을 보면은 맛과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색을 보면 형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색과 소리, 색과 향기, 색과 맛, 그리고 색과 형태입니다. 색과 소리 같은 경우에 뉴턴의 스펙트럼 상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을 빨강을 도, 레, 미, 파, 솔, 라, 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돈을요, C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C, D, E, F, G, A, B 이렇게 해서 칠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칠음계와 색상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해놓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C, D, E, F, G, A, B 요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스텔의 음계와 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음계와 색을 연결을 시켰냐면은요,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들려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문에다가 색을 다 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음계별로 색을 지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르간에서 도를 쳤어요. 오르간에서 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이 도음에 해당되는 유리에 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아노를 치거나 음반을 이렇게 쳤을 때 그 음계에 해당되는 이 색이 유리관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색으로 음을 느낄 수 있게 청각 장애인들에게 소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냐면은요. 자, 카스텔 외우기 조금 낱개로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C 청색, D 녹색, E 노랑, G 파랑 그냥 이렇게 외우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A, B, C, D, E, F, G 사실 도는 C음이지만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음을 해놓고 자, 반대로 갑시다. 보남, 파, 초, 노, 주, 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G는 빨강색이고 E는 노란색이고 녹색은 D고 그죠? 청색은 C 되겠죠? 자, 뉴턴은 빨주, 노초, 파남보 해놓고 도레미파, 솔라, 시 그 다음에 카스텔은 A, B, C, D, E, F, G 해놓고 보남, 파초, 노주빨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맛과 색, 향이나 색이나 비슷하니까 자, 달콤한 향기나 맛은 빨강과 분홍, 마취성이 있거나 진한 향기는 젓갈색이나 보라색, 쓴 향기나 쓴 맛은 갈색, 젓갈색, 올리브 그린,
맛이나 향기, 노란 연두. 깨끗하고 시원한 향기, 깨끗하고 시원한 맛은 없잖아, 그치? 시원한 향기는 파랑이나 청록, 신선한 자연의 향기는 녹색.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색과 형태도 정사각형 가장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형태 빨강색 사각형이고요. 원은 천구를 연상하면 되겠죠. 그죠? 하늘을 연상하는 둥근색 파랑. 그 다음에 지혜의 상징, 여기에 보통 이거 일루미 너스인가? 뭐 이렇게 눈 그려져 있잖아. 그죠?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직사각형, 육각형, 타원형도 있지만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들은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조금 많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46번. 잔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잔상은 양의 잔상과 음의 잔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잔상은 형태의 잔상이고요. 정의 잔상,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 음의 잔상은 색에 대한 잔상입니다. 색은 원래의 색과 반대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그 색을 심리보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도 양의 잔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꽃놀이 할 때 그 딱 터진 그 불꽃과 동일한 색깔이 흘러내리면서 계속해서 잔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잔상이 원래의 감각과 같은 질의 밝기나 색상을 가질 때 양의 잔상, 정의 잔상 맞죠? 원래와 반대를 가질 때 음의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보색 잔상으로 나타납니다. 일체색은. 일반적으로 거의 네 맞습니다. 음의 잔상은 동화현상, 음의 잔상, 동화현상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잔상은 결국 대비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음성잔상, 음의 잔상, 부의 잔상입니다. 양선 잔상에 비해서 경험하기 어렵다. 자, 불꽃놀이, 불꽃을 볼 때 관찰된다. 요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금방 여기서 얘기했잖아. 색이지만 양의 잔상이라고 얘기했죠. 밝은 자극에 대해서 어두운 잔상이 나타난다. 양성 잔상에 비해서 색을 보는 거는 형태에 대한 그 경험보다 경험하기 쉽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보잖아. 그쵸? 밤에 자동차 백라이트 빨갛게 이렇게 보다가 브레이크 불 딱 들어왔다가 꺼졌으면은 이게 초록으로 이렇게 남는 거잖아. 그쵸? 밝은 자극에 대해서 어두운 잔상 남습니다. 요거 맞고요. 자, 보색의 잔상은 색이 선명하다. 요거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보색의 잔상은 색이 선명하다? 보색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원색에 대한 잔상은 색이 선명하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답은 밝은 자극에 대해서는 어두운 잔상이 나타납니다. 자, 양성적 잔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양의 잔상입니다. 원래와 같은 것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TV 애니메이션 예를 들었고요. 자, 음성 잔상에 비해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 양성 잔상은 음성적 잔상에 비해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형태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5초 이상 노출되어야 잔상이 생기는 거, 요게 음의 잔상입니다. 색의 잔상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갈로안의 순서대로 잔상 대한 이야기네요. 빨간색 십자가를 15초 동안 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5초 이상 봐야 되는 겁니다. 음성 잔상은. 그랬더니 빨간색의 반대색이 뭐예요? 청록색이고 청록색 십자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음성 잔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잔상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빨간 사과 보다가 흰색 벽 보았을 때 청록색 사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망막의 시세포가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흥분했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흥분이 되면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우리 인체 내부의 움직임이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강 자극에 따라서 망막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그것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려고 해서 명도 5의 그레이가 가장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보색의 자극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자, 망막의 흥분 현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색채가 주변 색채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지각된다. 대비 효과입니다. 자, 한 곳으로 봅니다. 동시에 봐야 되겠죠. 피로도가 발생하여 효과가 진다. 한 곳을 계속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여기가 아닌가? 앞에서 풀었나? 네. 한 곳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피로도가 발생해가지고 분간이 힘들어져요. 자, 동시 대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한 곳을 동시에 본다. 동시 대비입니다. 네, 53번 풀어보겠습니다. 색채 대비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상 대비는 1차색끼리 잘 일어나며 원색끼리 먼저 잘 일어납니다. 원색 다음에 원색끼리 혼합하면 2차색, 2차색과 1차색을 혼합하면 3차색이 되기 때문에 2차색, 3차색으로 갈수록 주변 색과 공통된 속성이 커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1차색끼리 잘 일어납니다. 자, 요거 1번 맞는 답이네요. 자, 한 곳을 계속해서 한 곳을 보게 되면 대비 효과는 더욱 커진다. 요거는 문제 좀 애매한데요. 계속해서 한 곳을 보게 되면 대비 효과는 더욱 커진다. 계속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익숙해져요. 수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비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네. 일정한 자극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현상을 개시 대비라고 얘기한다. 연속 대비죠. 그쵸? 잔상 현상이에요. 대비 현상은 생리적 자극 방법에 따라 동시 대비와 연속 대비, 개시 대비로 나뉜다. 자, 그럼 1번이고 54번도 위와 같은 문제입니다. 명도 대비란 밝은 색은 훨씬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운 색은 더욱더 어둡게 보여가지고 밝고 어둠의 대비가 강하게 보이는 거, 그게 대비 현상입니다. 밝은 게 어두우고 어두운 게 밝아 보이면 비슷해 보이는 거잖아. 자, 요거 잘못된 말이고요. 유채색과 무채색 사이에 채도 차이가 크죠? 채도 대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적 자극 방법에 따라 동시 대비와 개시 대비로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눌 수 있고요. 1차 색의 색상 대비가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대비 현상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면적 대비,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게 되면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 보이는 현상. 보색 대비, 보색이 되는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높아지고 선명해지는 현상. 원래의 색보다, 예를 들어서 빨강과 초록이 이렇게 있을 때 빨강은 초록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빨강으로 지각되고 초록은 훨씬 더 초록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채도가 높아지고 선명해지는 현상이 보색 대비 맞습니다. 자, 명도 대비,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서로의 영향을 받아 명도가 밝은 것은 더욱 밝게, 어두운 건 더욱 어둡게 나오는 거죠. 채도 대비, 검은 바탕에 놓았을 때 밝게 보이고 흰 바탕에 놓았을 때 어둡게 보이는 건 맞는데 요거는요, 지금 밝기를 이야기를 했잖아. 그쵸? 밝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채도 대비가 아니라 명도 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면적 대비는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게 되면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작은 빨강색 이런 것보다 큰 빨강색이 훨씬 더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칼라 스와치로 어머 이런 빨강색으로 우리 드레스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천으로 옷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보면은요 되게 빨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이라 할지라도 면적 대비는 면적이 커지면은 명도와 채도가 동시에 높아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답은 2번. 56번. 동시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동시 대비입니다. 자극과 자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비 효과가 약해진다. 한꺼번에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자극이 커지지. 하나는 여기 있고, 그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떨어져 있으면 우리 한눈에 얘가 동시에 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효과 떨어집니다. 자, 색차가 클수록 대비 효과는 강해집니다. 두 개의 다른 자극이 연속해서 나타날수록 대비 효과가 강해진다. 서로 다른 자극이 연속해서 나타난다. 그럼 동시 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동시 대비 효과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장시간 두고 보면 대비 효과가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약해진다. 여기서 틀렸다고 대답했잖아. 그쵸? 이것도 그러면은 약해집니다. 요거는 맞고요.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는 거고. 잘못된 건 3번. 어떤 두 색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그 경계 부분에서 강한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어떤 두 색이 가까이 있을 때 그 경계 부분에서 요 경계 부분에서 강한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경계, 연변, 서로 접하고 있는 연속된 변에서 연변 대비 4번입니다. 네, 개시 대비는 순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런 말들 없습니다. 보색은 서로 반대색의 영향을 받은 색상 대비고요. 자, 빨강 바탕 위의 주황은 노란빛을 띤 주황으로, 노랑 바탕 위의 주황은 빨간빛을 띤 거. 색상이 달라지는 거죠. 색상 대비. 그라데이션으로 배치된 색의 경계 부분에 나타나는 대비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여기가 하양이고요. 여기가 검정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요 경계 부분에서 밝은 쪽과 여기가 요쪽이 어두운 쪽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두운 쪽인데 밝은 쪽과 접해 있으면 여기는 더 어둡게 보이고 대비가 일어나서 자, 요쪽은 안쪽은 그죠? 여기는 어두운 쪽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밝은 쪽에 접해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거 연변 대비라고 하고 마하의 띠라고도 얘기를 하고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비라고 해서 경계 대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시 대비는 딴 건 몰라도 그라데이션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잖아. 얘는 어떤 것을 보고 사라진 그 자리에 남는 잔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딴 거 몰라도 4번이 아니다. 이렇게 3번 개시 대비가 아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색상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빨강 위의 주황은 노랑에 가까워 보인다. 그랬었죠? 자, 색상 대비가 일어나면 배경색과 반대되는 속성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운 부분의 경계는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의 경계는 더 밝게 보인다. 경계와 관련된 것. 나아가서 얘는 밝기를 묻는 문제잖아. 그쵸? 색상 대비가 아니라 이거는 명도와 관련된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검정색 위에 노랑은 명도가 더 높아 보인다. 이것도 명도를 얘기했죠. 검정색 위에 노랑이 명도가 높아 보이는 것. 이것도 명도 대비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이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문제에서는 색상 대비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 대비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색 관계인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본래의 색보다 강조되며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 보색이잖아요. 그죠? 보색입니다. 보색의 색상을 가져오는데 뭐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채도가 강조가 됩니다. 파랑 바탕 위에 노란 글씨가 더 잘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묻습니다. 파랑 바탕 위에다가 노란색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글씨가 잘 보이게 하려면 자, 이 노란 글씨는 밝아야 되고 파랑은 어두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명도차가 나서 시인성, 명시성, 가독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탕의 명도를 낮춘다.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탕의 채도를 낮추고 파랑의 선명함은 낮추고 글씨의 채도를 높이면은 채도 차이로 노란색이 더욱더 부각돼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바탕색과 글씨체의 명도차를 크게 해야지 잘 보인다. 요거 알잖아.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 3번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채도 대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채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돼요. 채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찾아야 되겠죠. 무채색은 채도가 없고 유채색은 채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견본을 보고 벽도색? 벽 도색을 위한 벽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견본을 보고 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거. 견본은 작아요. 그런데 이 벽은 넓어요. 면적 대비를 고려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면적 대비인데 면적이 커지면 아까 명도와 채도가 견본보다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2번입니다. 면적 대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일한 색이라 할지라도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진다. 큰 면적의 강한 색과 작은 면적의 약한 색은 조화된다. 이거는 그 먼셀의 색채 조화론에서도 다르게 얘기했잖아. 강한 색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한 색은 적은 면적으로, 그 다음에 약한 색은 큰 면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요것도 틀린 거. 강렬한 색채가 큰 면적을 차지하면 눈이 피로해지므로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한다. 큰 면적보다 작은 면적 쪽의 색채가 훨씬 강렬해 보인다. 당연히 큰 면적이 강렬해 보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큰 면적은 작게 써야 되고 큰 면적이 강렬하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해서 눈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3번이네. 색의 동화역과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일정한 색 자극이 사라진 후에 지속적으로 느낀다. 잔상, 개시 대비. 대비 효과의 일종으로 음성적 동화 효과인데 동화인데 무슨 대비 효과야? 틀렸지. 색의 경영감에 영향을 준다. 경영감? 이거는 뭐야? 딱딱한 색. 어두운 색은 딱딱하고 밝은 색은 부드러운 거 이런 거지. 동화현상하고는 관련 없죠. 서로 닮아가는 거. 주변의 색이 전파되고 혼색되는 효과. 4번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색이 주위의 색을 닮아가는 것. 동화효과. 서로 영향을 주어 가깝게 보이는 현상. 동화효과. 네, 문제 되게 많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더 있나? 아주 많다. 색채의 지각과 감정 효과 중 틀린 것. 일반적으로 채도가 높은 색은 채도가 낮은 색보다 진출의 느낌이 크다. 채도가 높을수록 진출의 느낌이 큽니다. 팽창색은 진출색과 연관되어 있죠. 후퇴색은 수축색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틀린 거 2번. 온도감은 색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난색은 붉은색, 따뜻하고 한색, 차가운 색은 푸른색의 영향을 받죠. 중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도의 차이입니다. 명도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죠. 자, 틀린 것. 난색이 진출해 보인다. 난색이 진출한다. 맞고 고채도의 색이 주목성이 높아야지. 틀린 것 2번. 난색이 진출하니까 팽창해 보이고 고명도가 가벼워 보이고. 자, 감정효과. 녹색, 보라 등은 따뜻함이나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은 중성색이다. 네, 난색에서 우리는 빨, 주, 노. 한색에서 청록, 파랑, 남색. 그럼 나머지는 중성색입니다. 자, 채도가 높은 색은 부드러움을 준다. 예? 채도가 높은 색은 채도가 높으면은 좀 더 채도가 높지만 부드러운 것도 있고 채도가 높아서 딱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채도는 채도보다는 부드러운 거는 명도와 관련이 되잖아. 그쵸? 색에 의한 흥분 진정 효과는 색상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색상. 빨강색은 흥분하게 되는 거고 블루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색의 중량감은 무겁고 가벼운 거는 명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1번. 선물을 포장하려 할 때 부피가 크게 보인다. 팽창되어 보이는 색을 찾아야 되겠죠. 팽창색은 어떤 거예요? 고명도의 색이고 그 다음에 난색이면 좋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뭘까? 고명도지만 난색, 고채도잖아. 고채도의 노란색은 고명도니까 3번이 제일 좋겠네. 고명도의 청록보다 더 팽창하는 이 노란색, 진출하는 색깔. 얘를 찾는 것이 좋겠죠.
색의 온도감은 색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색상이 휴가 되겠죠. 요거는 명도예요. 밸류는 명도, 크로마는 채도, 세츄레이션은 포화도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채도입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큰 흥분감을 유도하는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흥분감을 유도하는 색, 단파장 영역에 속한다, 자외선의 영역에 속한다, 장파장 영역에. 자, 흥분감을 유도하는 색 빨강입니다. 레드는 파장에서 780 나노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파장 영역에 속한다. 흥분감을 주는 거 가장 780에 가까운 쪽 파장 730.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는 눈에 안 띄는 색. 그래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색깔, 후퇴되어 보이는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자, 빨강 진출해 보이죠. 노랑 진출해 보이죠. 자, 하양은 팽창되어 보여서 가까이 있어 보이죠. 파랑이 가장 후퇴되어 보입니다. 자, 우리 칼라 메터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런 색과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빨강색으로 차를 바꿨더니 접촉사고율은 많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과속으로 달렸을 때 경찰관이 잡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띄니까 주목성이 높은 색이기 때문에. 색의 진출과 후퇴, 팽창과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따뜻한 색이 차가운 색보다 더 진출해 보인다. 오케이. 덜 톤이 탁한 색이 페일톤보다 더 후퇴되어 보인다. 페일은 명색 조고요. 덜 톤은 명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어두운 색이 후퇴되어 보이는 거 맞을 것 같네요. 저채도 저명도. 그럼 얘는 저기 어둡고 칙칙한 색이다. 그치? 고채도 고명도보다 진출 안 되지. 후퇴되어 보이고 수축되어 보이고 가라앉아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그렇겠네요. 그럼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출색은 팽창이 되고 후퇴색은 수축색이 된다. 네. 아이고, 자, 요 한 페이지 더 풀어봐야 됩니다. 작은 방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이 요렇게 그죠? 이렇게 벽이 있어요. 여기가 입구고 길쭉하게 생긴 방인데 얘가 더 멀리 있어 보이게 하려면 내가 여기 입구란 말이야. 그럼 이 벽이 멀리 있어 보이게 하려면 얘가 어두워야 되겠죠. 왜? 후퇴해야 돼요. 후퇴. 이 벽이 멀리 후퇴되어 보여야 됩니다. 그럼 가장 어두운 색깔을 찾아야 되잖아. 자, 먼셀 표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봐야 돼요? 명도를 나타내는 값을 봐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거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명도 2에 해당되는 인디고 블루 1번입니다. 색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두운 난색보다 밝은 난색이 그렇지 팽창해 보인다. 오케이. 1번 딱 맞아요. 이거 너무나 잘 맞잖아. 그지? 자, 선명한 난색보다 선명한 한색이 아니. 한색계의 색은 외부로부터 확산 아니 수렴하려고 해요. 가라앉으려고 하죠.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더 팽창해 보인다. 아니 채도가 높은 색이 팽창해 보입니다. 가장 수축되어 보이는 것. 그렇다면 얘는 일단 명도가 가장 낮은 색깔 봐야 되겠죠. 그죠? 명도 가장 낮은 거 뭐예요? 가장 수축되어 보이는 거. 아, 그리고 또 색상도 블루를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명도가 높아요. 이렇게 높고 자, 블루에다가 명도가 3이고 채도도 낮아. 그럼 얘는 1번이겠네. 얘는 뭐쯤 될까? 진한 파랑? 진한 파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한 파랑에서 어두운 파랑 정도. 진한 파랑에서 어두운 파랑 정도에 해당되는 색이니까 남색 같은 색깔. 어두워 보이고 수축해 보이겠죠. 자, 색채를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에서 액센트로 사용하는 거는 고채도. 고채도. 채도가 높은 거. 채도가 높은 색. 액센트는 재미없고 심심한 데다가 강렬한 색깔을 소량 넣어서 이 부분이 부각돼야 돼요. 그러려면 채도가 높아서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색채 자극은 그 색채에 따라 가깝게 또는 멀리 느껴진다.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는 색을 진출색이라고 하고 멀리 보이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한다. 그죠? 거리를 물을 때는 진출과 후퇴. 물론 진출색은 팽창색이 되고 후퇴색은 수축색이 되긴 하지만 지금 묻는 거는 거리를 묻지 않습니까? 자, 병원이나 역대합실 배색 중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것 청색 계열. 색채 자극과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명수능 상태에선 파랑이 가장 시인성이 높다.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야 되나? 이거는 우리 저쪽 그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시지각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풀어봅시다. 명수능 상태에서는 자 밝은 상태에서는 뭐가 제일 잘 보여? 그 빨간색 계열 이게 암수능 상태일 때 파랑의 시지각 시인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시감 기제가 변화돼 가지고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요거 프루킨예 현상. 프루킨예 쉬프트. 요거 배웠었죠. 그죠? 조도가 낮아지면 시인도는 노랑보다 파랑이 높아진다. 빛이 어두워지면 노랑보다 파랑이 잘 보여? 요거 암수능 상태에서 파랑의 시인도가 높다. 조도가 낮아지면은 암수능 상태나 박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장파장보다는 단파장이 더 밝아서 시인도가 높아진다. 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색의 식별력에 대한 시각적 성질을 식별성이라고 하죠. 그죠? 식별성. 기억색은 광원에 따라 다르게 나요. 광원에 따라서 일치하는 게 기억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프루킨예 쉬프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2번이네요. 자, 명시성이라고 하는 거 명시성, 시인성, 가독성 그러면은 바탕과 대상의 관계, 명도차가 커야 된다. 그 정도가 줄줄줄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명도가 같을 때 채도가 높은 쪽이 쉽게 식별된다. 주위의 색과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에 따르다. 바탕색과의 관계에서 명도 차이가 클 때 높다. 바탕색과의 관계에서 채도 차이가 클 때 높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틀린 건 4번입니다. 명도가 같다면은 채도가 높은 색이 잘 보이는 거고 주변 색과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 이거 명시성입니다. 바탕색과의 관계에서 명도 차이가 클 때 높아요. 채도의 차이도 커야지 높습니다. 아까 풀어봤잖아.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성질로 배색을 통해 먼 거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럼 뭐야? 유목성과 주목성입니다. 유목성과 주목성. 네. 식별한다 그래서 식별성을 떠올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먼 거리에서도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묻는 문제잖아. 그렇죠? 정보의 식별을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버스 노선 같은 거는 식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는 이론은 많지는 않지만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이 파트에서 점수 많이 받도록 합시다.